것이죠. 약을 만들듯 일체에 양념이 없는 아마존에선 나름의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 먹습니다. 살데몬테 풀을 태워 그 재에다 물을 부은 다음 한번 걸러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짭짤한 맛을 내는데요. 그 물을 바짝 졸이면 소금이 되는 겁니다. 루초 씨의 등에 큼직한 상처가 눈에 띕니다. 곪은 상처에 좋다는 거북이 껍데기 가루를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숲이 변한 만큼 아마존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달리 양념을 하지 않고 익혀 먹기만 하는 이들에게 소금은 상비약과도 같습니다. 닭고기와 생선을 섞어 놓은 듯한 개구리 고기 덕분에 루초 씨 가족은 귀한 만찬을 갖습니다. 아마존의 삶이란 게 우리가 생각해왔던 만큼 낙원은 아닙니다. 과거 신구강 유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와팔로피치족. 브라질 정부의 인디언 보호구역인 이 마을엔 경비행기를 위한 활주로가 닦여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활주로에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드는 건 이곳 와팔로피치족 남자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하는 건 자전거를 타는 소녀입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보호구역의 인디오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거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숲으로 가득한 아마존의 밀림 속에서 이 오토바이가 왜 필요할까 싶지만 젊은 인디오들에게 오토바이는 과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전형적인 인디오 마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1950년대 브라질 정부는 이 지역을 인디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디오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의료 문화시설들이 오히려 이곳 부족을 도시인도, 아마존 사람도 아닌 제3의 인종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마을 정중앙에 있는 물탱크,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태양열 전지. 어찌 보면 인디오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편리가 필요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새벽이면 이곳 사람들은 목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누 거품을 내고 양치질을 하고 어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비누로 빨래까지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60, 7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세정 능력이 있는 나무 껍질과 자연에 대한 지혜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부정 여인들 사이에 물물 교환이 있는 날. 마을의 여자들은 내다 팔 물건과 자랑하고픈 물건을 몸에 걸치고 추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물물 교환 상품으로 나온 건 그릇과 장신구, 그리고 비누입니다. 비누도 종류별로 선을 보입니다.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지나 봤더니 작은 그릇 2개에 비누가 하나입니다. 뭐니 해도 이곳 여인네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비누입니다. 해가 지면 모두들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던 아마존에도 이제 올빼미족이 등장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방송되는 만화 영화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푹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TV가 처음 들어왔을 그때 얼마나 신기했던가요? TV 속엔 신세계가 펼쳐져 있고 신세계로 향한 동경을 늘 품고 다녔었죠. 아마존 인디오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더 신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발전기가 있어야 신세계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인 거죠. 꾸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디오 의료시설에서 일합니다.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발전기는 물론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전등을 설치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쉬운 돈벌이는 바로 숲에서 자양되고 있으니까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고급 가구의 재료로 팔려나갑니다. Será el más grueso, está 60 soles el más. Pero 50 soles más, el más delgadito o grueso. 외지인들이 파괴한 아마존을 이젠 그들 스스로가 짓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족인 루처 씨는 아직은 평범한 아마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숲에서